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기계발 능력 가이드북 최신화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직업기초능력 최신화 동향으로 우리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수리 능력, 또 문제 해결 능력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자기계발 능력. 자,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또 평생 직업 시대,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슈가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자기 개발 능력이 무엇인지, 과연 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이제 직무 능력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주어진 지금 시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조직, 내 친구,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자원들이 있겠죠. 그리고 건강 관리,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경력 개발, 내 평생, 경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평생, 일생, 생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평생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번 1시간 설명 듣고 나서 나는 자기개발 능력을 다 습득했어,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기개발 능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습득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오늘 이 강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에 대해서 어떻게 올 한 해 현행화 됐는지를 브리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이게 한편에 이러닝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것은 아닙니다. NCS 누리집의 직업기초 능력 안에 우리 자기개발 능력 학습자용 가이드북을 조금 출력하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학습을 하셔야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기존하고 같아요. 우리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 전체 구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자기개발 능력의 가이드북은 어떠한지, 사용되는 심벌의 의미, 또한 자기개발 가이드북이 이제 교수자용이 있고 학습자용이 있는데 그에 대한 목차, 그리고 자기개발 능력을 이해하기 전에, 학습하기 전에 과연 나는 자기개발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한번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기개발 능력이 있은 후에, 이제 그 학습한 후에 그의 하위 능력인 자아인식 능력,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경력 개발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NCS 누리집에서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A, B, C, D, D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이제 색깔이 처리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앞에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으셨겠고,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이제 자기 개발 능력인데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학습자용 가이드북, 이게 총 10권. 이 중에 이제 자기 개발 능력 학습자용 가이드북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교수자용 가이드북 이제 10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기 개발 능력 교수자용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과 다르게 이게 학습 내용 확인하기라고 이게 별책으로 좀 나왔는데요. 기존에는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학습 내용 안에 학습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학습 평가라고 해서 질문을 하고 그래서 정답을 이제 제시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공공기관 채용의 평가 문항,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필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이게 정답이 맞네, 틀리네, 오류가 있네, 없네 하면서 굉장히 좀 이슈화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학습 내용 확인하기라고 해서 이게 별도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게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직업 생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이건 하나의 그냥 가이드북이고 하나의 참고 자료라는 부분 이해하시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자, 이제 자기 개발 능력 가이드북은 이제 교수자용이 있고, 학습자용이 있고, 이제 학습 내용 확인하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자용 그 가이드북은 다른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지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용 가이드북하고 다르게 여기 어떻게 지도할지, 그리고 지도 계획, 그 다음에 교수 자료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만약 혼란스럽다고 한다면 오히려 학습자용 가이드북이 훨씬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학습한 이후에 보다 더 심화적인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자용 가이드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학습자용 가이드북 안에는 자기개발 능력 D1이 있고 이제 D2 자아인식 능력, 자기관리 능력, 경력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하나 이 학습 모듈마다 학습 활동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안에 사례 활동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4개 곱하기 3. 그래서 총 12개의 오늘 학습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 확인하기는 별도로 지금 별건으로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직장 생활이나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여러분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되는 심벌.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학습활동 안에는 크게 베이직,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런 베이직이 있고 약간 조금 뭐 쉽다 생각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기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보충 학습,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미 기본 학습은 다 이해했어. 조금 이제 좀 심화된 내용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심화 활동이 있습니다. 이 학습 활동을 다 끝내고 나서 보다 더 이제 심화 활동을 하고 싶으시면 이제 교수 자용 가이드북 안에 뭐 교수 자료나 이렇게 지도 지침 같은 걸 이해하시면 보다 더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교수자용 가이드북,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계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침이 있고, 이제 지도, 실제 학습활동 지도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학습자용 목차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자기개발 능력의 이제 학습활동 3개, 여기는 기본 활동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자기개발 능력 하위에 자아인식에는 리미디얼도 있고, 어드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기관리 능력에는 이제 3개, 그 다음에 경력개발 능력에서는 또 3개. 그러니까 모든 학습 모듈 하에는 3개가 있는데요. 어떤 거는 베이직으로 3개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베이직이 2개가 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고, 뭐 이거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과연 나는 자기개발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전에 진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개발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안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라고 본인이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 자기 개발하는 데서 현재 뭐 방해하는 요인이 뭘까? 너무 업무 스트레스가 많나? 아니면 뭐 업무량이 너무 많나? 아니면 지금 뭐 가족 다른 일적인 부분이 있나? 뭐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나에게 적합한 자기 개발을 뭐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번에서 이제 6번까지는 자기 개발 능력인 거고, 나머지는 인식 능력, 자기 이제 관리 능력, 경력 개발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에 맞는 부분을 가가지고 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시고 한번 진단을 하신 후에 이제 학습을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마무리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사후 확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점수가 이랬는데 학습을 했더니 사후에는 이렇더라. 나는 이 정도의 학습 능력이 향상됐다. 뭐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 이해도가 뭐 이만큼 커졌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더욱 또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1 자기 개발 능력의 필요성. 자, 자기 개발 능력. 우리가 자기 개발도 있고요. 개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개발할 때 밑에 거는요, 뭔가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뭐 키워가는 거, 이걸 뭐 심성 개발 뭐 이렇게 할 때는 이 밑에 걸 쓰는데요. 보통은 지금 개발이나 같이 써요. 이 위에 거는 외부적인 자원 또 내면 것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더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라고 쓰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능력은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 성격, 뭐 특성, 만약에 습관, 무슨 뭐 다양한
뭐 취미, 뭐 이런 부분까지 잘 이해를 하는 거죠.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나는 장점이 뭔지, 뭐가 단점이 뭔지 이것을 잘 이해해가지고 목표 성취를 위해서 스스로 관리해가지고 개발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이것을 또 평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 개발까지 이제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기 개발의 첫 번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거 한때 굉장히 지금 자기 개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책인데요. 자기는 계속 뭐 치즈를 먹었으니까 이게 뭐 사라졌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자기가 다 먹은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미래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모르고 이제 안일하게 있다가 왜 치즈가 다 없어졌지? 누가 내 거 뺏어갔네? 누가 내 치즈 뭐 옮겼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둘러싸고 있는 그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새 치즈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최근에는 모든 사람에게 닥친 상황, 뭐 코로나 상황 이런 것도 굉장히 변화인 거죠. 이 변화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그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자기 개발은 왜 하는 것이고 자기 개발의 특징이 무엇인지 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개발 첫 번째 왜 하는 것인지. 왜? 시대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환경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나는 도태된다. 그래서 자기 개발은 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또한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개선할 건 개선을 해야지 그냥 고집만 부린다고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도, 왜냐하면 너는 이런 게 문제야 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바뀌지도 않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본인이 바뀌어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거를 포기하고 어떤 걸 희생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명확하게 안 후에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자기 개발 과정이죠. 자, 그다음에 자기 개발 특징은 무엇인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딴 사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뭐 엄마가 해주고 뭐 직장 상사가 해주고 선생님이 해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본인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은 개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정답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고, 자기 개발은 오늘 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가 아니라는 거죠. 평생을 거쳐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기 개발은 뭐 일 따로 뭐 생활 따로 이게 아니라 일과 함께 생활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기 개발은 꼭 성공한 사람들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자기 개발 방법과 방해 요인. 미래의 직장인 K씨의 자기 개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개발 하는 데 있어서 막상 결심은 했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 내가 부족한 능력이 뭐지? 어떤 것부터 어떤 능력을 개발해야 될지? 자, 이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방해 요인이 뭔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K씨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를 참고해가지고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 관리, 경력 개발에 대해서 어떤 게 방해되는지 한번 자유롭게 작성을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자기 개발 안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일단은 자신을 알라. 자, 나에 대해서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장점, 그 다음에 단점, 그 다음에 가치, 신념, 흥미, 적성, 성격. 이게 누구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성격 검사도 있고, 적성 검사도 있고, MBTI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 검색 창에서 MBTI 검사하면 자신의 어떤 유형인지도 판단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정교화된 아니면 검증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지적하는 부분, 롤링 페이퍼나 이런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는 자신을 이해한 후에 목표를 세워가지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력 개발은 평생 일과 관련된 내 일생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지금은 이제 40대니까, 아니면 지금은 30대니까, 40대는 어떻고, 50대는 어떻고, 60대 정년퇴직까지는 어떻게든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까지 내 경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40년, 10년 후에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고, 이제 재산은 어떻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개발, 계획,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활동이죠. 자기개발 계획 수립과 자기개발 전략. 성공하려면 어떻게 자기개발을 계획해야 할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회사 판매부서의 S부장이 굉장히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하면서 아주 메모하는 습관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기를 점검해서 자기 개발 계획,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건지, 내가 바라는 모습,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기 개발 방법을 쓰는 그런 활동이 있고요. 자기 개발 설계 전략. 자기 개발 설계 전략은 장단기 목표, 그러니까 일단은 5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아니면,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연초가 되면 나는 올 한해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쭉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는 거고, 굉장히 구체화돼가지고 또 이렇게 글씨화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책상 앞에 붙여놓으면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인간관계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직무가 뭔지 이런 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자신을 브랜드화해라. 그러니까 꼭 무슨 대기업의 그냥 상품들만 브랜드가 아니라 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저 사람 참 인간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신뢰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열정 있는 사람이야. 이런 브랜드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티븐 코비,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개발 분야, HR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쓴 신뢰의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쌓이면 일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빨라진다는 거죠. 저 사람이 하면 다 걱정하지 마 하면서 신뢰가 쌓이면 그 일의 속도, 업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브랜드화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이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 계획이 왜 어려운지, 일단 나 자신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부, 그다음 외부 이런 정보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시 자기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 의지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주변 상황의 제약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성공한 사람은 아예 없네. 저 사람은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이런 상황이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이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남녀노소,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다 이제 조건은 다 있어요. 그에 맞게, 그의 상황이 다를 뿐이죠. 하지만 그 상황을 그냥, 비판하고 안주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첫 번째 하위 능력, D2-가, 자아 인식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인식 능력은 앞에서도 반복을 했지만, 우리 자아 인식 능력은 자신의 흥미, 적성, 그러면 특성 등을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이제 하는 거죠. 나는 이래서 안 돼. 나의 성격은 이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단점이 이런 게 있어서 안 돼가 아니라, 최근에는 단점 누구나 다 있어요. 장단점 다 있죠. 그러면 그 장점을 더 부각해서 강점 강화 코칭 이런 게 더 이제 뜨고 있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괜히 나한테 단점이 이러니까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2명은 날 좋아하고 2명은 되게 싫어하고 나머지는 다 관심도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내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든 다 똑같이 미움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인기를 누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인식, 내가 뭐가 단점이지. 아무래도 단점을 인식을 한다면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자존감을 낮출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아인식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요구를 파악해가지고 자신의 능력 및 기술을 이해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적성과 맞는가, 일단 좋아하는 일, 그 다음에 자신 잘하는 일 중심으로 해야지. 남들이 이러니까 너는 여기를 가야 돼. 남들이 그러는데 이게 더 좋대. 이런 직업이 더 좋대. 최근에 예전에
굉장히 뜨는 직업도 미래에 변했을 때는 지금 하향 직종에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찾아가지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잘 버텨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고요. 활동 부분은 나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는 부분. 현재 만약에 이제 우리 면접관들이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단점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각자 스스로 자신의 특성, 그리고 이 특성이 맞는 직업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내 가치가 무엇인가? 내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태어났는지, 부모를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나는 그러니까 남 탓이 아니라 자신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의 가치관으로서 얼마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함으로써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 가치, 그리고 신념, 그런 태도, 이런 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어떻게 행동에 미치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격의 장단점, 내가 일을 할 때 뭐가 부족한지, 내가 일과 관련해서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내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지금 일하는 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개념.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워크넷도 있고요, 커리어넷도 있고요, 나름 한국행동과학연구소부터 심리검사연구소 굉장히 다양한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검사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 나를 아는 방법, 이런 방법,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이 만드는 그런 검사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과 관련된 나의 특성, 일과 행복.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불만인 거예요. 또 이제 일과 가정을 동시에 양립하는 사람은 일에 갔을 때는 맨날 집안일 얘기하고 집에 갔을 때는 맨날 일 얘기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반면에 또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사례가 나온 거고요. 지금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싫어하는 일이 뭔지, 이유가 뭔지 이런 걸 이제 활동을 통해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는 일터를 선택할 필요가 있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흥미를 높이고 자신이 재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습자용 가이드북 우리 35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반성. 피드백이라는 의미고요. 성찰하는 거죠. 내가 과연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리기만 하지 말고 지금 잘 달리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행동이 과연 제대로 맞는지, 이것을 남한테도 이제 의견을 들어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어떤 일이 어려웠고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요, 무조건 나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어떻게 결정을 했고 그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이 어려움을 겪어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을 했고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것을 다시 피드백해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개선을 했고 등등 이런 과정을 설계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성찰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찰을 왜 해야 하는지, 성찰은 지속적인 연습의 과정이다. 그래서 성찰을 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을 하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적을 했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보다는 뭔가 지적을 받은 것을 내 스스로 성찰을 해가지고 개선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고 경험 노트 아니면 성찰 노트 아니면 메모 해서 오늘 있었던 일 점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뭐가 부족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에 메모해서 오늘은 이랬다 이렇게 적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이제 하위 능력 두 번째, 자기 관리. 어떻게 관리할지. 자신의 행동 및 업무 수행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이 관리 안에는 뭐 건강 관리도 있겠고, 자신한테 주어진 시간 관리, 주변에 있는 물적 자원 관리, 아니면 뭐 사람도 인적 자원 관리, 뭐 등등이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의 자기 관리 수립 방법.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 뭐 자기 책상 앞에 큰 글씨로 뭐 성실한 사람이 되자 노력만큼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실제 뭐 착하게 살자 이렇게 브로드한 것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사례를 읽고 다음에 질문에 대답해 보자. MC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MC의 책상, 아까 성실하게 살자 이렇게 책상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이게 어떤 행동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제 적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전, 목적 명확하게 수립하고, 내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 일에서 어떤 걸 추구하기 위한 건지, 내 가치관은 무엇인지, 원칙, 삶의 뭐 목적 이런 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나는 이제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야겠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겠다, 뭐 아니면 뭐 직무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야겠다, 이런 과제를 한번 만들어서 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연간 계획, 아니면 월간 계획, 아니면 뭐 주간 계획, 아니면 일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을 수립해가지고 실제 실행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잘 했는지 뭐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다 이제 기본적인 활동을 끝냈는데 한번 조금 더 이제 심화적인 활동을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그래서 yes로 할지 no로 할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사결정을 해야 할 상황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결정 기준, 가능한 대안의 장단점, 최적한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도 다 자기 관리하고 다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뭐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뭐 의사소통 능력 다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자기 관리 안에서 과연 내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미디얼이네요. 리미디얼은 약간 조금 이제 한 템포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성공을 위한 감정 관리. 이 사람은 감정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나왔는데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쫙 놓고 마시멜로 아주 맛있는 그런 뭐 사탕 과자가 있다고 한다면, 너 이거 안 먹고 있으면 이따 갔다 와가지고 내가 하나 더 줄게. 그러니까 참고 있는 아이들과 에라 모르겠다 먹는 아이들에게 비교를 했대요. 근데 참고 있던 아이들이 훨씬 나중에 더 인내심이 컸기 때문에 성취를 좀 성공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수행 성과를 내고 있느냐는 그 회사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업무적인 지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부정적인 말은 무엇이, 내가 쓰고 있는 부정적인 말은 뭘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은 뭘까?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내심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청 능력 할 때도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듣고 공감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인내심일 수가 있는데요. 인내심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 굉장히 뭐랄까, 난 안 돼. 어쩔 수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 에라 모르겠다. 옛날에 그러지 말았어야지. 옛날에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자꾸 원인을 남 탓하고 옛날 탓하고 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 일을 미루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를 묶어서 처리한다는 거죠. 그냥 여러 개 있는데 이거 했다가 아이고 팀장이 부르면 또 저거 했다가 또 저 사람이 부르면 저거 했다가 그럼 이것도 저도 할 게 아니라 일단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내가 할 일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지, 이게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뭘 우선적으로 하고, 근데 보통 일 잘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것부터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일 끝내야 할지 할 일, 그 다음에 일주일 후
한 달후 이런 게 있으면 일단 한 달후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전략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뭐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뭐 무조건 다르게 할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하는 부분은 배울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회사에 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으면 그걸 잘 따라야 되고요. 뭐 역할 모델을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자 인식 그리고 자기 이제 관리까지 했는데요. 이제 경력 개발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경력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다시 경력 개발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 평생, 일생, 전생에 걸쳐서 내가 어떻게 그 일과 관련된 경험을 단계적으로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 능력은 자신의 진로, 그러니까 경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적으로 해서 이게 재직자 쪽에서는 커리어라는 것을 경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교육적 입장에서는 이걸 진로라고 합니다. 진로 교육.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일생에 걸쳐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서 역량을 개발하는 게 경력 개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력 개발은 뭐 경력이든 이력이든 같은 내용인데요. 일생 동안 자신의 평생 동안 일과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을 필요가 있죠. 근데 요즘에는 뭐 일을 했다가 이 일이 아닌가 봐 하면서 다른 데 갔다가 메뚜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오는 취업 준비생 이렇게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커리어를 명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경력 개발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직무를 막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하나의 또 이제 그 레벨업 할 수 있는 스킬업 할 수 있는 쪽으로 경력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단위의 인생 계획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변화, 가정 변화, 환경 변화 등 대내외부적 변화 요인을 예측하고 자신의 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보자. 여기 이제 우리 학습자용 가이드북 안에는 코로나19 실직 공포, 앞으로 절반 이상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앞으로 내 평생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이 일을 아니면 향후에 내가 쌓았던 노하우와 경험과 숙련도를 잘 이용해서 다른 뭐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목표를 좀 세워가지고 경력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경력 개발 능력은 왜 필요한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 변화가 워낙 빠르고 환경 변화가 워낙 빠르고 또 인력난이 좀 뭐 심화되고 있고 좀 일자리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지식 정보도 옛날에 알았던 지식이 지금은 이제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과 더불어 이제 경력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직에서 요구를 하겠죠. 너는 지금 빨리 변해서 경영 전략이 이렇게 변하니까 자신의 경력하고 맞춰서 너 10년 후에는 좀 이 자리가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지금 자격증도 따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럴 수도 있고 또 여기 능력주의, 능력 중심 문화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 좋은 학교 나오면 그대로 이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직무 성과 능력이 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욕구도 있겠죠. 성장의 욕구.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무슨 소속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 낮은 단계일수록 이게 욕구의 이제 욕구 해소에 대한 스팬이 굉장히 짧대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물건을 가지고 나면 또 갖고 싶고 하지만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 아주 높은 욕구는 한번 실현을 하면 그게 이제 유지하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성장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것 때문에라도 경력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력 개발에서 두 번째 학습 활동, 경력 개발 계획 수립 과정과 방법. 회사가 내 인생 책임지지 않아 투잡은 미래 준비 위한 자기 개발, 자아 실현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 52시간도 나오고 임금보다 이제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으니까 계속 투잡을 뛰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비용을 메꾸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옛날처럼 막 조직의 충성도 이것보다는 자아 실현, 내 삶이
행복한 게 더 좋으니까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른 은퇴, 꿈꾸는 파이어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파이어, 넌 파이어 됐어. 이런 파이어가 이제 보니 파이어족이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은퇴를 이른 은퇴를 원한다. 뭐 이런 파이어족들이 생겨서 자신의 투잡 아니면 엔잡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거가 최근에 뭐 추세다 이런 사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활동은 과연 자신의 경력 계획을 정말 장단기로 한번 세워보자.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실행은 어떻게 하고 완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한번 여러분도 이제 이 학습 활동을 하면서 경력 개발을 한번 커리어를 평생에 걸쳐서 나는 70세까지만 일하고 나머지 30세는 그냥 사내만 다니면서 놀래. 아니면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한번 일할 수 있게끔 내가 어떤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될까? 자격증을 언제 딸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직업 선택서부터 조직 입사, 그다음에 경력 초기, 중기, 말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의 경력 개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력 개발의 다양한 이슈, 어드밴스드 이제 활동인데요. 직장인들 이직 실패해봐. 타이밍을 놓쳐. 자,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직을 했는데 좀 실패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자신과 관련 있는 경력 개발 이슈를 한번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지, 우리가 평생학습 사회, 그리고 투잡스, 엔잡스, 청년 실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리고 창업, 경력, 그다음에 독립 근로자 같은 이제 노동 형태, 그러니까 긱 경제라고 해서 예전에 하나의 조직에 이제 뭐 소속되어 있던 그런 경제 활동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치고 빠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밴드다 그럼 난 기타리스트라 그러면 여기 밴드도 갔다가 저기 밴드도 갔다가 하는 그런 긱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과 생활의 균형,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자신의 경력 개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 자기 개발 능력이 인식 능력, 그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 경력 개발 능력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 학습자용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NCS 누리집 안에 여기 그 NCS 통합에 보시면 경력 개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야별로, 그러니까 분야라는 게 산업 분야 혹은 직업 분야별로 이 커리어 패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수준부터 8수준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으면 저까지 클 수 있는지에 대한 커리어 패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기 개발 능력은 ncs.go.kr에 접속하셔서 NCS 통합 누르시고 NCS 및 학습 모듈 클릭하시고 여기에 직업기초 능력 클릭하시면 여기 자기 개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용, 교수자용, 여기 구조가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학습 내용 확인하기라는 그 메뉴를 하나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건 인쇄된 그런 파일이 이제 파일 형태로 오픈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12월 말 아니면 내년 초라도 저희들이 탑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자기 개발 능력을 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